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히브리어 모음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영상, 두 번의 영상에 걸쳐서 히브리어 자음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히브리어 자음이 23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 물론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여기 두 개의 자음을 하나로 우리가 간주를 하게 되면 22개가 되겠죠. 그거를 이제 모음의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요거는 신, 요거는 쉰 이렇게 하는데, 이거 두 개의 자음 형태, 모음을 빼고 일점을 뺀 상태에서의 자음 형태는 똑같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로 간주를 하면 22개가 되는 것이고, 그거를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을 하면 23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23개의 자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히브리어는 기본적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지난 영상에서 자음을 공부를 하면서 제가 누차에 걸쳐서 강조했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히브리어 자음의 형태를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히브리어 자음, 각 자음의 음가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음가를 모르면 나중에 오늘 우리가 이제 모음을 공부를 하는데 그 모음과 붙어서 어떤 소리가 나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공부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 부분이죠. 알렙, 베이트로부터 쭉 이어져서 타오까지 진행이 되는 히브리어 자음 23개의 각각의 음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었던 겁니다. 여기 알렙은 기본적으로 그냥 독단적으로는 음가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모음과 함께 만나게 되면 음가를 갖는데 그 음가가 이응에 해당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베이트는 비읍의 음가, 김멜은 기역의 음가, 달렛은 디귿의 음가, 헤이는 히읗의 음가, 바브는 비읍의 음가. 바브는 그러니까 그 비읍의 음가이지만 이제 영어로는 V에 가까운 발음을 냅니다. 근데 우리 한국말로는 V에 가까운 발음이 없죠. 그냥 비읍 이걸 하면 됩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그 다음에 자인은 지읒의 발음, 지읒의 음가. 그 다음에 헤이트는 히읗의 음가. 히읗의 음가지만 히읗이라고 하는 음가를 갖지만 좀 목에서 좀 긁어서 내는 소리를 낸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었죠. 그래서 하에 가까운 소리를 낸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테이트는 티귿의 음가, 그 다음에 요드는 이응의 음가. 근데 요드는 사실은 지난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 요드는 영어로는 이제 Y의 음가를 갖습니다. Y에. 그래서 부터 이렇게 만약에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 이 카메츠라고 하는 이 모음을 붙이게 되면 아라고 발음이 되지 않고 야라고 발음이 돼요. 그래서 그것은 이 요두가 이응보다는 약간 Y의 발음 음가를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카프는 키읔의 음가, 라멧은 리을의 음가, 맴은 미음의 음가, 누는 니은의 음가, 사메흐는 시옷의 음가, 아인은 이응의 음가. 이것도 아인도 그냥 그 자체로는 음가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음과 만나게 되면 음가를 갖는데 그 음가가 이응에 해당한다라고 그랬죠. 어떤 거를 얘기를 했었습니까? 이렇게 난이라고 하는 명사가 있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아인과 카메츠라고 하는 이 모음이 만났어요. 그래서 어떤 발음이 나느냐? 아라고 하는 발음이 나는 거예요. 이거 이응, 요거는 그래서 아가 발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페이는 피읍의 음가, 짜디는 쌍지옷, 지읒, 쌍지읒의 음가. 그 다음에 커프는 키읔의 음가, 레이시는 리을의 음가, 시는 시옷의 음가, 쉬는
이것도 COC지만 약간 쉬 발음 있잖아요. 우리 영어에서 이렇게 생긴 거죠. 그 발음을 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자음인 타우는 어떤 음가? 티귿의 음가를 갖는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거를 음가를 기억을 해둬야 돼요. 물론 자음 각 자음의 형태를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요것을 가리키고서 이것이 뭐 이름이 뭐냐 그러면 베이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요것의 음가가 뭐냐라고 하면 요것의 이름은 명칭은 카프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의 실질적인 음가를 알고 있어야 된다. 계속 누차 강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자음을 공부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단계로 공부를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모음이에요. 모음. 그렇죠? 모음이 없이는 우리가 읽을 수가 없죠.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모음이 없었습니다. 모음이 없었는데 그럼에도 그건 문자적으로만 모음이 없었던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들의 구화에는 즉 이 verbal speech에서는 모음이 존재했었습니다. 근데 그 모음이 존재했었던 그것을 나중에 히브리어에 자음으로 되어 있는 그 히브리어에다가 모음을 붙여가지고 이제 후대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이제 만들어진 것이죠. 자, 이제 모음을 공부하는데 우리가 모음을 공부하면서 세 가지를 이제 공부하는데 단모음, 장모음, 슈바라고 하는 것을 공부할 겁니다. 단모음하고 장모음은 우리가 이제 이름을 들어보면 이거 대충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다라고 느끼겠지만 슈바는 이제 아이스크림 이름도 아니고 그죠? 아이스크림 이름도 아니고 이거 뭐 낯선 이름이지만 우리가 맨 마지막 우리 이 영상 마지막 부분에 가게 되면 슈바가 뭔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음이긴 모음인데 좀 이렇게 독특한 모음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이렇게 공부를 할 겁니다. 모음을 우리 공부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좀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모음은 단모음이든 장모음이든 아, 에, 이, 오, 우 이 발음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떤 발음이요? 아, 에, 이, 오, 우 요 발음 안에 다 들어가 있다. 그것이 장모음이든 단모음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단모음이든 장모음이든 그 존재하는 그 모음들은 다 아, 에, 이, 오, 우 뭐라고요? 아, 에, 이, 오, 우 요 발음 안에 다 들어간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모음을 공부하면서 반드시 기억을 반드시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억해 두면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 두 번째는 실질적인 모음 발음의 길이에는 그리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 우리가 단모음, 장모음 이렇게 공부를 할 것이지만 단모음이기 때문에 짧게 발음해야 되고 장모음이기 때문에 길게 발음해야 되고 이게 실질적으로 그래야 되지만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읽는다든지 이렇게 쓸 때 한번 이제 특별히 이제 읽을 때 적어도 한국이라고 하는 이 컨텍스트 이 맥락 안에서는 단모음이기 때문에 짧게 발음하고 장모음이기 때문에 길게 발음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쭉 읽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장모음이기 때문에 길게 발음하고 단모음이기 때문에 짧게 발음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읽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런 발음의 길이 장단에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더라도 구분은 할 줄 알아야 돼요. 단모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장모음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우리가 요거 세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절을 확인할 때 필요해요. 음절을 확인할 때 우리가 히브리어를 읽을 때 정확하게 읽기 위해서는 음절을 나눌 줄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장모음과 단모음에 대한 지식이 조금 필요합니다. 둘째,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슈바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 슈바와 관련해서 이 슈바가 유성 슈바도 있고 무성 슈바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성 슈바냐 유성 슈바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할 때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슈바 앞에 단모음이 오느냐 장모음이 오느냐에 대한 근거에서 유성 슈바가 되기도 하고 무성 슈바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단모음의 종류, 장모음의 종류를 구분해서 기억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 모음 변화가 생길 때, 이 장모음과 단모음의 그런 그 구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모음이 조금 이렇게 변화합니다. 뭐 단수였다가 복수로 할 때 액센트의 위치가 바뀌면서 이제 모음이 줄어들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모음을 공부하면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반드시 알고 넘어가자. 모음은 아에 이, 오, 우. 예외는 있다 그랬어요. A와 같은 어떤 그 모음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이건 일단 옆으로 제껴놓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의 이, 오 발음 안에 다 들어간다. 둘째, 실질적인 발음의 모음, 그러니까 모음 발음의 길이가 짧냐 기냐 이건 신경 쓰지 말고 단모음 종류, 장모음 종류 이 두 종류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것은 단모음 먼저 공부를 하겠습니다. 단모음은 5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게 무슨 모르스 보호 같이 생기기도 했고 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이 소림사 수도승의 뭐 승급처럼 예전에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거 보지 않았을겠지만 예전에는 우리나라 안에서도 홍콩 영화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잖아요, 그죠? 홍콩 영화, 중국 영화, 무협 영화죠. 거기 보면 이제 그 소림사 승들이 등장을 하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여기 점 둘이 있고 뭐 이마에 여기 이 부분에 그 점이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붙어 있죠. 어떤 승들은 하나, 어떤 승들은 2개, 어떤 승들은 3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2개가 그 3개가 여기에 3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서 아마 기억을 할 게 아니죠, 이거는. 그죠? 자, 이거 한번 볼까요? 단모음 종류가 이제 5가지 종류인데, 여기 이제 이름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해 두는 겁니다. 먼저. 요거는 파타흐라고 있습니다. 파타흐. 요거는 세골. 요거는 히렉. 요거는 카메차투프. 요거는 키부츠라고 그럽니다. 키부츠라고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 정도 가지고 뭐 틀렸느니 맞았느니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키부츠라고 해도 좋고 퀴부츠라고 해도 좋습니다. 근데 이 이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죠. 아무래도 파타에서 카메츠로 바뀝니다. 카메츠에서 파타로 바뀝니다. 뭐 이런 말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단모음의 종류의 이름을 기억을 해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따라하면 좋을 것 같아요. 파타흐, 그 다음에 세골, 세 번째는 히렉, 네 번째는 카메차투프, 5번째는 키부츠 이렇게 됐습니다. 파타흐는 발음이에요. 발음. 근데 단모음이기 때문에 이거죠. 그 다음에 세골은 무슨 발음이냐? 에 발음이에요. 에. 히렉은 이, 카메차투프는 오, 키부츠는 우. 요거 같은 이제 발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번 양보해서 이 모음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모른다 손 치더라도 요 모음의 이 발음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읽을 수가 있습니다. 파타를 보면 세고를 보면 에, 히렉을 보면 이, 카메차투프를 보면 오, 키부츠를 보면 우.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음을 우리가 앞서서 공부했었던 자음들 그 중에서 베이트에다가 한번 넣어보면 어떻게 발음되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베이트 안에 여기다가 이제 다게시를 원래는 이제 붙여야 되겠죠. 안 붙여도 되고.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베이트 밑에다가 밑에 파타흐가 쓰여져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발음을 해야 될까요? 베이트의 음가가 뭐라 그랬어요? 비읍이죠. 비읍. 그죠?
비읍이고 파타의 음가가 뭐예요? 아죠. 아. 그죠? 요거 이제 이응은 없다고 치고. 자,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돼요? 바가 되는 거죠. 바. 그죠? 바. 그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게 베이트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밑에 파타가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읽을 때 자음부터 읽어야 되지 모음부터 읽으면 안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순서는 자음, 모음 요 순서대로 내려가야 돼요. 이거를 자음이니까 비읍 그다음에 플러스 파타니까 아 그래서 바가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모음부터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 그다음에 비읍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압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틀린다. 그죠? 어떻게 읽어야 된다? 자음의 음가를 먼저 생각을 하고 거기다가 모음을 붙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여기 베이트 밑에 파타 이거는 바라고 읽어야 돼요. 바. 이게 다게시가 붙으면 바가 되는 것이죠. 자,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요거는 비읍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플러스 그다음에 여기 쇠골이니까 쇠골은 무슨 음가? 그죠? 애가 붙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죠. 배가 되는 거죠. 배. 다게시가 있으면 배가 되는 거죠. 세 번째. 자, 요거는 베이트니까 비읍,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 히렉, 여기 밑에 히렉이 있습니다. 히렉은 어떤 사운드? 이 사운드.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이를 여기다 놓으면 어떻게 발음이 될까요? 비가 되는 거죠. 비. 그죠? 그러면 여기 다게시가 붙으면 B가 되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여기에 비읍이 되겠죠. 베이트니까 비읍이 되고 그다음에 이 카메차투브는 무슨 발음? 오 발음. 오 발음이기 때문에 오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가 되는 것이죠. 보. 그죠? 요 카메차투브는 이게 장모음이 어떤 것이 있냐면 이렇게 이게 단모음이기 때문에 이게 자음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 밑에 이 모음이 붙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여기서는 카메차투비라고 말했는데 장모음에 요거랑 똑같이 생긴 것이 이렇게 하나가 있습니다. 카메츠라고 그래요. 카메츠. 여기는 카메차투비라고 그랬지만 장모음에 있는 장모음 이런 모음은 형태는 카메츠라고 그럽니다. 카메츠. 근데 그 카메츠하고 이 카메차투브하고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러니까 대부분 다 카메츠예요. 장모음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 카메차투 오 사운드가 나요. 그거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킬 때라야 비로소 카메차투 오 사운드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 중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이거는 사실 이제 음조를 공부할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할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이런 종류가 있구나라고 하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단어예요. 호쿠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는 이제 카메차투비예요. 왜 카메차투비냐면 여기가 폐음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제가 폐음절이라고 해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그냥 그런 게 있구나라고 하는 정도 선에서 듣고 이제 흘리면 됩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는. 자, 여하튼간에 요거 폐음절이고 여기 이제 악센트가 없어요. 악센트가 없을 경우에는 요렇게 생긴 모음을 카메차투브로 읽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있구나 라고 하는 정도선에서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음절 우리가 다음 영상에서는 음절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거를 단계를 넘어가야 이제 비로소 이제 우리가 히브리 본문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여하튼간에 카메차투 이 오 발음이기 때문에 보가 되는 거고 여기 이제 베이트 다음에 이게 비읍이라고 한다면 키부츠는 무슨 발음? 우 발음. 그죠?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좀 구분하기가 쉽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베이트니까 비읍, 그다음에 키부츠니까 우 사운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가 되는 거죠. 부. 그죠? 부.
이해가 되시겠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뭐 크게 이게 처음 이제 들을 경우에는 이게 무슨 말이야? 복잡해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들어보면 별거 없어요. 컴퓨터를 모르는 사람이 컴퓨터 이렇게 막 이렇게 간단한 거 다루는 거 보면 뭐 대단한 이렇게 박사처럼 보이지만 사실적으로 나중에 알고 나면 별거 아닌 경우가 있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 이제 모음이 요 5개가 좀 이렇게 우리 한국말만 익숙해져 있는 경우에는 이거 모음이 굉장히 낯설기 때문에 어려워 보이지만 알고 나면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이런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타우, 여기 타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밑에 파타흐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타우는 티그스의 음가를 갖죠. 그 다음에 여기 파타는 사운드. 그럼 무슨 어떻게 발음돼요? 타가 되는 거죠. 타. 그죠? 그 다음 어떤 자음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김멜 이런 자음이 있죠. 김멜. 그 다음에 여기다가 쇠골을 붙였습니다. 쇠골. 그러면 이거 어떻게 발음을 할까요? 어떻게 읽을까요? 김멜의 음가는 기역. 그죠? 그 다음에 쇠골의 발음은 어떻게 되는가? 그죠? 사운드. 자, 그러면 요거 어떻게 읽어야 돼요? 개라고 읽어야 되겠죠. 그죠? 별거 아니죠. 예.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운 거고, 쉽다 생각하면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이렇게 막 힘들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즐겁게 밝고 즐겁게 그렇게 공부를 하면 괜찮습니다. 재밌습니다. 자, 이렇게 단모음 5가지. 하나, 둘, 셋, 넷, 5. 요 5가지 단모음을 기억해 두시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축약된 단모음이 있습니다. 이거는 불변화 모음이에요. 변화되지 않는 모음입니다. 자, 그럼 여기 3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소림사 그 승들의 머리에 붙어 있는 거, 머리에 찍혀 있는 것처럼 생겼는데, 한번 읽어 볼까요? 첫 번째는 하테프 파타흐. 요거는 사운드예요. 사운드. 요거는 하텝 세골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사운드. 요거는 하텝 카메츠 이렇게 읽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사운드? 오 사운드. 자, 이렇게 요 3가지가 축약된 단모음이라고 불리우면서 불변화 모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3가지는 보통 이제 후음 문자에게 잘 이렇게 오는데, 이제 후음 문자는 이제 알렙이라든지 아인이라든지 레이시는 이제 뭐 좀 살짝 빠진다고 하더라도 뭐 들었다가 빠졌다가, 그 다음에 헤이라든지 헤이트라든지 이런 단어들은 이제 후음 문자라고 그래요. 후음 문자, 이 목에서 나오는 문자, 알렙, 아인, 헤이, 헤이트. 너무 지나치게 이제 이거는 한 건데, 그죠? 목에서 이제 나온다 그죠? 이렇게 목을 자꾸 발음을 하면 요거 이제 후 문자, 후두부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자에 모음 변화가 생길 때 후 문자 밑에 여기 이런 것이 잘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름만 외워주세요. 발음하고. 그러니까 하테프 파타흐, 하테프 세골, 하테프 카메츠 각각 오. 이 정도의 발음 기호를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읽어요? 바라고 읽는 거고, 요거는 어떻게 읽어요? 베라고 읽는 거고, 요건 어떻게 읽을까요? 보라고 읽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자, 요게 이제 단모음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될 내용은 이제 장모음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장모음 한번 볼까요? 장모음은 3가지예요. 기본적으로 3가지. 요거는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3가지인데 하나, 둘, 셋. 요 3가지인데 이름이 각각 어떻게 되느냐? 카메츠. 요건 카메츠예요. 카메츠.
한번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읽을 때 여러분들도 입으로 한번 따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카메트, 카메트. 요거는 째레, 째레. 점이 3개가 들어있는 것은 단모음, 쎄골이라고 그랬었죠, 위에서. 근데 점이 2개가 있으면 째레라고 그러고,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 째레라고 그러고, 에 사운드에 똑같이. 그 다음에 이건 홀렘, 이건 홀렘, 홀렘. 앞에서는 똑같이 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죠? 점, 점. 여기 뭐 점이 있었죠. 힐액입니다. 힐액. 근데 그 위치를 보게 되면 어디 있냐면 이 자음 밑에 붙어 있어요. 자음 밑에. 근데 홀렘이라고 하는 장모음은 어디 붙게 되냐면 여기 붙는 거 자음 왼쪽 상단에 붙습니다. 그러니까 베이트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상의 선을 그려요. 그리고 이쪽에다가 붙이면 되는 거예요. 베이트 이렇게 하고 이쪽 왼쪽 상단에 붙이면 돼요. 이걸 뭐라 그런다? 홀렘, 홀렘이라고 그래요. 홀렘. 그리고 이거는 장모음이에요. 그래서 장모음 3개를 말하시오라고 말을 하면은 카메트, 째레, 그다음에 홀렘. 요 3가지가 장모음이에요. 그럼 각각 발음이 어떤 발음이 나는 게 아는 것이 중요하죠. 카메츠는 사운드, 사운드. 째레는 에 사운드. 홀렘은 오 사운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 자음 밑에 이제 붙여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어떻게 읽을까요? 베이트니까 비읍 사운드. 그 다음에 카메츠는 무슨 사운드? 사운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가 되는 거죠. 바. 자, 여기 베이트는 비읍 사운드. 그죠? 그 다음에 젤에는 에 사운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가 되는 거죠. 여기 베이트 무슨 사운드? 음가 비읍. 그 다음 홀렘 어떤 사운드? 오 사운드.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보가 되는 거예요. 그죠? 3가지 장모음을 말해보세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카메트, 젤레, 홀렘, 카메트, 젤레, 홀렘, 카메트, 젤레, 홀렘. 요것을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각각 에, 오 사운드를 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이제 그 모음으로 이렇게 들어가지는 않지만 그러나 모음 역할을 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는 분명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바브가 있잖아요. 바브. 그죠? 바브가 있는데 그거는 뭐예요? 자음이잖아. 자음. 자음. 그런데 이 자음이 모음 역할을 하는 역할 기능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2가지가 바로 이거예요. 여기 안에 점 바로 옆에 점이 붙어 있으면 슈렉이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우 사운드를 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이름이 뭐예요? 슈렉. 그리고 어떤 사운드? 우 사운드. 요거는 홀렘 바브예요. 홀렘 바브. 홀렘이 아니라 홀렘 바브입니다. 홀렘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홀렘 바브예요. 자, 이제 홀렘 바브는 어떤 사운드? 오 사운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읽을까요? 요거는 부가 되는 거죠. 부.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보가 되는 거죠.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예, 이 낯선 것뿐이지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어려운 내용은 나중에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단모음하고 장모음 했어요. 히브리어를 읽어 나가는데 80% 이상이 해결이 된 거예요. 자음 공부했죠? 모음 공부했어요. 자, 이제 슈바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슈바는 뭐냐 하면 여기 자음 밑에 이렇게 점 2개가 신호등이 붙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베이트, 자음이 이렇게 있으면 그 밑에 점이 2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슈바라고 그럽니다. 슈바. 슈바 무엇이라고 발음 읽는다고요? 슈바라고 읽습니다. 그런데 이 슈바가 이게 어떨 때는 소리가 나고 어떨 때 소리가 안 난단 말이에요.
소리가 날 때는 유성 슈바라고 말을 하고 소리가 안 날 때는 무성 슈바라고 그럽니다. 유성 슈바는 이제 소리가 나는 슈바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소리가 나냐면 에 사운드가 나요. 에. 영어로 에 사운드. 이게 그 창세기 1장의 베레시트라고 하는 첫 번째 단어에 첫 번째 그 자음 밑에 붙어 있는 요것이 바로 이 슈바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뽀레시트라고 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냥 베레시트라고 읽자. 에 사운드 난다라고 이제 통일하고 이 영상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경우를 유성 슈바라고 해서 에 사운드를 읽어주고 어떤 경우는 무성 슈바라고 해서 소리를 내지 않는가. 여기 이제 제가 그 원칙을 좀 써놨습니다. 근데 이거 유성 슈바 원칙 외우고 무성 슈바 원칙 외우고 이거 좀 이렇게 시간 낭비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 그냥 유성 슈바만 외우세요. 유성 슈바 원칙 3가지만 외우세요. 슈바가 단어의 첫 음절이 나올 때 단어가 이렇게 있잖아요. 단어가 이렇게 있으면 음절 처음에 나올 때, 첫 음절 나올 때, 사실 이제 음절 시작할 때는 언제든지 유성 슈바예요. 그날 일단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단어의 처음에 요런 거 나오면요, 그냥 이거 유성 슈바예요. 유성 슈바. 아시겠죠? 두 번째, 장모음 다음에 올 때, 요것이 슈바가 여기 앞에 장모음이 오면은 유성 슈바예요. 유성 슈바. 아시겠죠? 장모음 뒤에 슈바가 오면 그거는 유성 슈바다. 요건 이제 실 예를 이제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슈바 2개가 연이어서 나올 때, 이거는 슈바가 연이어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슈바가 2개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2개가 연이어서 나오면 이 두 번째 거는 무조건 유성 슈바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외에는 뭐예요? 무성 슈바인 거예요. 그래서 유성 슈바의 그런 특징만 알고서 나머지 무성 슈바는 그냥 우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예를 볼까요? 자, 첫 번째 쉐마 메옷 케탑 셀락 이렇게 돼 있어요. 요 단어들 어떤 특징이 있어요? 슈바가 이렇게 있는데 각 단어들 거기에 슈바가 나타나는데 각각 단어의 첫 음절에 나온다. 단어가 시작할 때 슈바가 나온다. 그럴 경우는 무슨 슈바? 유성 슈바. 그럼 읽어줘야 되는 거죠. 유성 슈바이기 때문에 읽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쉐마 읽어주는 거예요. 쉐마 읽어주는 거예요. 에 사운드를 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메옷 단어의 첫 음절의 시작 부분에 슈바가 나오기 때문에 무슨 슈바? 유성 슈바. 그러면 읽어줘야 되죠. 매가 되는 거죠. 매는 미음이기 때문에 메오트가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돼요? 케탑 셀라흐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단어의 첫 시작 부분에 슈바가 나오면 유성 슈바다. 유성 슈바이기 때문에 소리를 내줘야 돼요. 에 사운드. 두 번째, 슈바가 장모음 뒤에 나올 때 여기 볼까요? 메라 코 테빔 여기 뭐가 빠졌네요. 예.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쉐바가 나왔어요. 쉐바. 여기도 쉐바 나왔습니다. 소리를 내줘야 될까요? 소리를 내주지 말아야 될까요? 소리를 내줘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장모음이 와 있기 때문에. 장모음 어떤 장모음? 홀렘이 와 있기 때문에. 소리를 내줘야 돼요. 왜요? 장모음 다음에 슈바는 유성 슈바다. 유성 슈바는 소리를 내줘야 되는 거예요. 에 사운드. 그래서 메라 코 테빔. 아시겠죠? 요거 세 번째 예를 볼까요? 여기 보게 되면 슈바가 나오는데 2개가 연이어서 나옵니다. 2개가 연이어서 나올 경우에는
두 번째 것이 유성 슈바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요? 니시. 첫 번째 금 따라서 무슨 슈바예요? 무성 슈바죠. 그렇죠? 슈바가 연이어서 두 개가 나올 때 두 번째 것은 유성 슈바다. 그러면 그 외의 것이기 때문에 무성 슈바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잘라야 되냐면 이거는 음절을 공부를 할 때 이제 다시 복습을 해야 되는 건데 니시가 되는 거예요. 니시. 그다음에 메라가 되는 거예요. 니시 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미시파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시파트. 자, 요거 슈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무성 슈바일까요? 유성 슈바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요 슈바 무성이에요? 무성이에요? 아니 유성이에요? 무성이에요? 무성이죠. 왜 그럴까요? 여기 히렉은 뭐예요? 장몸이에요? 단몸이에요? 단몸이에요. 그죠? 장몸 뒤에 올 때는 유성 슈바잖아요. 단몸일 경우 당연히 무성 소리 없는 슈바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다음 슈바가 요 부분인데 슈바가 단어 끝에 나오잖아요. 여기와 같이 단어 끝에 원래는 이제 요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빠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카프는 카프라고 하는 이 자음은 단어 끝에 올 때 미형이 있다라 그랬죠. 카프의 미형이 뭐예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요 슈바는 어디로 들어가냐면 여기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간다. 그죠? 그럼 요거 어떻게 읽어야 돼요? 빠크. 이 슈바를 소리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단의 끝에 등장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건 어떻게 읽어요? 샤트. 요거는 샤트. 그죠? 요건 이제 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소리가 없기 때문에 폐음절이 되기 때문에 샷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의자 집어넣는 거 좋아한단 말이에요. 샤트. 그죠? 샤트. 여기는 바크라고 돼. 바크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들 나중에 또 이런 것도 읽을 수 있습니다. 락. 이거 이제 무성 슈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공부했습니다. 단모음, 장모음, 슈바. 그죠? 단모음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단모음에는 파타흐, 세골, 히렉, 카메차투, 그 다음에 키부츠 요 5개의 단모음. 그리고 또 요거는 이제 축약된 단모음. 하테프 파타, 하테프 세골, 하테프 카메츠. 그 다음 장모음 3개. 그죠? 3개. 카메츠, 제레, 홀렘. 요 홀렘은 여기 위치가 어디예요? 요거 위에 왼쪽 상단 위에 위치한다. 그 다음에 요거는 슈렉. 그 다음에 홀렘바브다. 이게 슈렉은 우, 홀렘바브는 오. 그 다음 슈바는 뭐예요? 슈바는 자음 밑에 땡땡 신호등이 있다. 그죠? 땡땡 신호등이 있는데 그거는 슈바라고 부르고 보통 에 사운드를 갖는다. 근데 때로는 소리가 날 때가 있고 때로는 소리가 안 나는 때가 있다. 소리가 날 때는 언제요? 단어가 첫 시작할 때 놓여 있으면 유성 슈바. 연이어서 장모음 뒤에 나올 때 유성 슈바. 연이어서 슈바가 2개 나올 때 두 번째 것은 유성 슈바. 나머지는 다 뭐다? 무성 슈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모음 하는데 좀 시간이 좀 길어졌어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또 놓친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또 한번 다시 이렇게 되돌려서 한번 읽어보면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습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음절을 공부할 겁니다. 음절을 공부할 때 요거 슈바 중요해요. 단모음, 장모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 장모음하고 단모음 이 구분하는 거 이렇게 한번 잘 이렇게 습득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요 슈바, 무성 슈바, 유성 슈바 요것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긴 시간 여러분들 강의 이렇게 그 히브리어 모음 공부하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